사업용 카드 아무렇게나 쓰고 계신 거 아닌가요? 잘못 쓰면 부가세 날리고 종합소득세 날리고 심하면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잘 쓰면 매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 사업용 카드 어떻게 쓰면 절세할 수 있는지, 사용하면서 주의할 사항은 없는지 한 번에 다 정리해 드릴게요. 사업자 대표님이랑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금백 대표 세무사 전정치입니다. 사업용 카드가 왜 중요한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쓰잖아요. 그럼 그게 비용 처리를 받아야 세금이 줄어드는 건데, 비용 처리를 받으려면 우리가 진짜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국세청에서는 그런 경우에 적격증비라는 영수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세금 계산서, 면세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 중에서 신용카드, 즉 사업용 카드가 가장 편한 이유가 뭐냐면요, 긁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증빙이 남아요. 만약에 결제를 사업용 카드로 하지 않고 현금 계좌이체로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라는 걸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세금 계산서는 제대로 발행이 됐는지 내가 거래처한테 따로 요청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락되면 다시 한번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매년 결산을 하다 보면은 돈은 보냈는데 세금 계산서는 누락돼가지고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사업용 카드는 그냥 긁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뭐 별도로 사업자 등록증 보내고 발행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없으니까 너무나 간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단인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숫자로 얘기해 드려 볼게요. 제가 사업에 쓰려고 노트북 하나를 220만 원 주고 구매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20만 원은 부가세잖아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가 되는 건데, 만약에 35% 세율 적용이라고 하면은 200만 원 곱하기 35%에서 70만 원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20만 원 환급 받았죠? 종합소득세 70만 원 줄어들었죠? 그럼 총 90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노트북 사업용 카드로 긁지 않고 생활용 카드로 긁었다거나, 아니면은 현금으로 결제를 한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90만 원만큼 저는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용 카드 대체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이거를 잘못 알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발급받는 모든 카드가 사업용 카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법인은 뭐 생활이나 사업 이런 구분이 없잖아요. 다 사업을 하기 위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 명의로 발급받으면 무조건 사업용 카드다, 홈택스에 등록하고 이런 절차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으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살짝 복잡해요. 우리 개인 사업자는 법인하고 달리 생활이라는 개념이 있고 사업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생활용으로 쓰는 카드가 있고 사업과 관련된 카드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주로 하는 카드가 있으면 그걸 홈택스에 등록해야지 사업용 카드가 되는 거예요. 법인처럼 발급받았다고 무조건 사업용 카드가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죠. 살짝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한번 뒤에 부분들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한번 자주 받는 질문들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개인 명의 카드도 사업용 카드가 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사업용 카드는 전정치라는 이 개인 명의의 카드도 가능한 거고, 세무회계 금백이라는 회사 명의 카드도 가능한 거예요. 주의할 점은 회사 명의 카드를 쓰는 경우 홈택스에 등록을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사업용 카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도 무조건 등록을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생각해서 빠뜨리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금백 같은 경우는 혹시나 놓치고 있는 카드가 있나, 등록 안 된 카드들이 있나 주기적으로 여쭤봐요. 혹시 새로 발급받은 카드 있으신지, 사용하고 있는데 등록 안 된 거 있는지. 그래서 그때마다 받아가지고 등록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개인 명의 카드와 회사 명의 카드 중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개인 사업자분들은 회사 명의 카드보다는 개인 명의 카드가 더 유리하다고 봐요. 그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개인 명의 카드가 회사 명의 카드보다 일반적으로 포인트나 캐시백 등 혜택이 훨씬 더 다양하고 많아요. 우리가 사업용 카드 많이 사용하는 것만큼 혜택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 꿀팁인데요, 온라인 결제 등록이 훨씬 더 간편해요. 우리가 요새는 온라인으로 어떤 걸 사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회사 명의 카드 같은 경우는 사이트에 따라서 결제 등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카드 결제 등록 안 되면 계좌이체하면 되지 않냐고요? 물론 그래도 되죠. 하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계좌이체 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받았는지, 현금 영수증 발행 제대로 되는지 매번 확인해야 되는데 누락되기 너무 쉽죠. 그리고 이렇게 누락되면 부가세 인정 안 되고 종합소득세 인정 안 되고 훨씬 더 손해 보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용 한도예요. 우리가 새로 개업하면 이것저것 사야 될 거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새로 만든 회사명의 신용카드는 결제 한도가 생각보다 낮아요. 금방 막혀버린다는 거죠. 증액을 하려고 해도 꽤나 걸리고요. 그래서 카드 지출이 많은 대표님이라면은 회사명의 카드보다는 기존에 쓰고 계시던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그냥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신 거죠. 참고로 사업용 카드는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회사명의 카드는 어떤 장점도 없느냐?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카드 자체에 세무회계 금액 이렇게 회사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걸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약간 고양감이 있어요. 내가 회사 대표고 어떤 회사명의 카드를 쓰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인데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죠. 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부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사업용 카드 사용하면서 주의할 점들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 카드로 생활용 부분을 섞어 쓰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비용 처리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돼요. 가끔 비용을 최대한 넣겠다고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모든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서 사업용 카드로 쓰시는 분이 있으세요. 심하면은 이 카드 등록등이 막 24개 이렇게 되신 분들을 봤거든요. 되게 카드가 많으신 경우인데 문제가 이렇게 왕창 등록했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인정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 비용이 되는 건데 카드 24개 등록했어도 그 중에서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것들만 발라서 비용으로 넣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카드가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그걸 다 확인하겠어요? 일일이 놓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내 의도와 달리 오히려 비용 처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하기가 쉬워요. 따라서 저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뭐 최대한 2-3개 정도 카드를 정해가지고 그거 위주로 쓰셔야지 나중에 비용 누락이 없고 다 반영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두 번째로는 조금 반대되는 얘기인데 너무나 구분해 쓰지 말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100%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겠다. 되게 꼼꼼하게 이걸 관리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 오히려 사업과 관련된 건데도 자가 검열을 하셔가지고 생활용 카드로 긁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꼼꼼하게 이걸 구분하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 이게 사업 관련인지 생활 관련인지 좀 애매해. 그럴 때는 사업용 카드로 결제를 해주시면은 저희 같은 전문가가 보고서 아 이건 사업 관련이 있다 보고 사업용 비용으로 넣어드리는 거죠. 비용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판단하면 되거든요. 저희는 이런 일만 하잖아요. 만약에 담당 업체의 경우에는 지출 패턴을 몇 년 동안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대표님이 어떤 패턴으로 구매를 하시는지 아니까 이게 사업 관련인지 아닌지 대표님보다도 잘 알아서 반영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업과 관련이 있고 사업용 카드로 결제를 했더라도 만약에 이 금액이 좀 큰 금액이다. 그리고 누가 봤을 때 이게 정말 사업용이다라고 좀 이상하게 의심할 수 있는 결제라면은 그 관련된 메모를 해두거나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해 주시기를 추천드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결제들은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엑셀 파일 같은 걸 관리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요청드리고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관리를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중요한 포인트인 게 국세청에서는 이미 대표님이 쓰는 사업용 카드 결제 내역을 다 보고 있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패턴의 결제가 반복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말이나 심야 시간에 이용하거나 뭐 사업장과 먼 지역에서 카드 사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고가 지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했다거나 뭐 골프, 유흥, 뭐 사적 소비로 보이는 지출들에 대해서는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나서 세무공무원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몇 월 며칠에 그 회사에서 좀 떨어진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데 이거 부가세 공제 받는 건데 진짜 사업 관련된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던 게 이때 식사값이 한 30만 원 정도 됐었던 거거든요. 그럼 부가세로 치면 3만 원 정도인 건데 뭐 그렇게까지 큰 액수는 아니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전화를 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적 지출 아니다. 우리 직원들 다 같이 택시 타고 가가지고 식사한 거다. 그런 부분 설명드리고 심지어 그때 단체 사진 찍었었거든요. 그 사진까지 보내드리고 나서 그 문제가 없어졌거든요. 이렇듯 진짜로 제가 이거를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했더라도 관련된 그런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애매하게 이거 사적 지출로 몰려가지고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증빙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적어요. 대표님께서 꼭 신경 쓰고 챙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사업용 카드로 사적인 지출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카드로 뭐 생활용 부분을 섞어서 썼다 그래도 저희가 어차피 그 부분 다 배제하고 사업용만 빼가지고 비용 넣으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생활용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다 사업 관련된 것만 써야 되는 건데 이걸로 생활용 지출을 했다? 그러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대표이사가 자기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 거를 사업용 카드, 법인 카드로 긁었다 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법인 돈을 대표가 마음대로 쓴 게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지기금이 되거나 급여 처리가 되면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세금 폭탄이 날라오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법인 카드를 사용할 때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하는 걸 꼭 주의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업용 카드를 이용한 절세 팁들 빠르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법인이건 개인 사업자건 모든 직원들에게 사업용 카드 하나씩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만 해도 직원분들이 많으신데 점심시간에 각자 드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두에게 사업용 카드를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원분들은 개인 카드로 자기 본인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한 다음에 그 영수증을 가져와서 저희 처리를 해놔요. 이게 결제만 본인 카드로 하신 거지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거니까 저희가 비용 처리를 다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개인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잘 모아놨다가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다 반영을 하는 거죠. 이게 껌껌이 보자면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닐지라도 다 모아놓고 보면 생각보다 큰 액수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희 거래처만 해도 가을에 가결산을 해보니까 세금이 억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뭐 대표님 엄청 놀라셨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질문을 폭격을 했어요. 거의 1시간 넘게. 도대체 왜 이렇게 비용이 부족한가 파악을 해보려고 그랬던 건데 여기 같은 경우 사업용 카드를 많이 만들진 않아가지고 직원들이 개인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식사도 그렇고 뭐 비품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근데 이 영수증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수증 하나씩 다 받아가지고 모아보니까 세금 1,000만 원 이상 줄였거든요. 두 번째로 반복적인 지출이 있다면 이거는 무조건 사업용 카드에서 자동이체를 걸어두자 이거예요. 뭐 복합기 비용이나 뭐 핸드폰 요금,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 뭐 인터넷 요금, 전기세 같이 이런 반복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누락되기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사업용 카드로 자동이체를 걸어 두시면은 뭐 지출 결제하기도 너무나 편하고 비용 누락되는 경우도 없으니까 기본적인 것들인 거죠. 세 번째로 해외와 관련된 결제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 내역을 별도로 관리해 두자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해외로 출장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직구로 어떤 물건들을 사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있다 보면 전부 비용 처리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사업용 카드를 이렇게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를 하면 좋은 점이 뭐 부가세 신고할 때나 종합소득 신고할 때 카드 사용 내역들 별도로 뭐 받아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할 필요가 없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걸 자동으로 이렇게 긁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해외 사용 결제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가져와지질 않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결제하는 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카드를 하더라도 별도로 사용 내역을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런 걸 요청드리면도 그냥 뭐 등록됐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안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뭐 공동사업자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뭐 임대업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한 명의 카드만 등록해놓고 다른 공동사업자 거는 등록 안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한 명 거만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다른 분이 쓰시는 건 비용 처리가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공동사업을 하신다면은 공동사업자분들 모두의 카드를 사업과 관련돼서 쓰고 있다면 다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용 카드에 대해서 꽤 깊게 들어가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만큼 절세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좀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나서 나는 이런 거 다 못 챙겼는데 하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희한테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세요.